안녕하세요. 저스틴 송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카메라 알파7 S3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영상을 많이 찍어 놨지만 저도 이제 주문을 해서 파주 신세계 아울렛에 주문을 해서 2달 만에 받았습니다. 그 받은 시점이 12월 15일이고요. 지지난 달이죠. 그리고 지금은 2월 초입니다. 이미 알파1이 나온 상태고요. 이건 1200만 화소인데 그거는 5000만 화소에 10비트 영상 4K를 찍을 수 있는 게 이미 나왔죠. 그건 한 750에서 800만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비싼 479만원이죠. 네, 너무 비쌉니다. 네, 그리고 영상 분야에서는 가장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캐논에 비해서는 열도 덜 받는다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요. 이걸로 얼마나 좋은 영상을 찍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거의 한 15년 전에 원디 마크2 N을 썼었는데요. 그것도 한 바디만 500만원 정도였고 좋다는 L렌즈는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1500만원 정도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카메라는 479만원이고 또 렌즈랑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1000만원 정도가 든 것 같습니다. 예, 돈이 아니죠. 예전에 1000만원 느낌이 지금은 500만원 같은 느낌. 예,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소니도 지금 기계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물건을 조금 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파7 이제 개봉을 좀 해보겠습니다. 칼을 갖고서 뜯어 보겠습니다. 살짝 실을 또 예쁘게 뜯어 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알파7 S3가 영상이 좀 최적화되어 있고요. 사진에는 1200만원 화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데는 그냥 SNS용은 좋으나 인쇄물을 만들거나 하는 데는 좀 약간 제약이 있는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상업용으로 쓰면은 더 많은 화소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쓰는데 그 사진 관련돼서 1200만원 화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고정하는 그런 거 같고요. 이거 USB-C 케이블이죠. USB-C 케이블도 들어 있습니다. 시스템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 그 렌즈 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어떤 거 써야 된다, 보증서, 그리고 영어로 된 어떤 팜플렛 같은,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설명서인데 봐도 잘 모르겠더군요. 한 15년 만에 카메라를 사다 보니까 감각도 없고 감도 없습니다. 예, 일단 이 박스를 열게 되면은 이제 부직포 같은 거로 씌워진 알파7 S3가 나오고요. 일단 스트랩이 보이죠? 스트랩 되게 싼마이 같습니다. 예전에 그 캐논에서 나온 27,000원짜리 메이드 인 재팬 스트랩이 참 이뻤는데 아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버리진 않았고요. 이제 부직포로 된 알파7 S3가 나옵니다. 사진기를 이렇게 부직포로 옛날에도 넣었었나? 이렇게 허접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부직포에는 약간 때가 껴 있습니다. 예, 바디를 여는 순간이죠. 네, 바디를 열었습니다. 네, 겁나 작업 많고요. 예, 미러리스이기 때문에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액정에도 보통 여기다 필름 같은 거를 붙여놓는데 붙여놓지 않은 거 봐서 이게 새 건지 좀 약간 좀 소니가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하슈가 있고 되게 작습니다. 안에 그 미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한 바디로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몰 리그의 그 케이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 직구하려다가 한국의 수입사에서 샀죠.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이 영상에는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들은 좀 써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4K가 되고요. 스테디 샷이라고 그래가지고 손떨림 방지가 돼 있긴 한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거 쓰다 보면은 너무 흔들려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전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렌즈까지 그 손떨박이 되는 양쪽에 해야 되는 건지 아직 그 개념이 없습니다. 일단 좋은 카메라 샀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아직까지 지금 거의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왔어도 많이 사용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 찍는 시점이 코로나 시점이기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겠고 좀 힘드네요. 예, 이건 충전기고요. 충전기에다가 이제 위에다 탁 꽂아가지고 쓰게 되는데, 충전기는 또 카메라 산 이후에 한 개 더 사러 갔다 와서 샀습니다.
카메라를 샀기 때문에 할인 쿠폰이 있어가지고 할인 쿠폰으로 좀 한 2만원 정도 깎아가지고 한 7만 얼마인가 그렇게 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잘 다시 포장을 해놓을 겁니다. 포장하는 장면은 좀 넘기도록 하죠. 예, 요번에는 그 이사금 렌즈라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아주 비싼 렌즈고요. 뭐 캐논으로 치면 L렌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가격이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소니의 정상 가격은 174만 9천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157만 9천원 주고 샀는데요. 이거 뭐 현금이나 카드나 뭐 이 정도로 다 싸게 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를 사기 전에 그 핸드폰으로 좀 찍어 봤는데요. 광각으로 찍어야만 브이로그나 여러 가지가 좀 잘 찍히더라고요. 그 기본 화각으로는 좀 찍을 수 있는 게 좀 한정이 되고, 또 카페나 뭐 건축물 아니면 실내 장식 찍을 때는 역시 광각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광각 렌즈는 좀 좋은 거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 비싸죠. 뭐 150만 원이 넘는 렌즈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뭐 가방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요. 쓸데없죠. 네, 그 매뉴얼 쓸데없습니다. 네, 쓸데없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저렇게 따로 들고 다닐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카메라 가방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가방에다가 한 구역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예,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내서 봉지를 열고, 예, 보겠죠. 네, 일단 또 성격상 잘 또 매뉴얼 집어넣고요. 보증서 집어넣고, 예, 봉지에서 꺼내서 렌즈를 열어보는 순간입니다. 렌즈는 좀 써봤는데요. 밝고 색도 굉장히 발색도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캐논 쓸 때는 20mm 1.8 렌즈를 썼었는데, 그것도 그 캐논 마운트긴 하지만 시그마 제품이었습니다. 20mm 1.8이면 굉장히 그 따뜻한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진을 많이 남겼었고요. 뭐 이미 뭐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이건 24mm 1.4라 뭐 그렇게 광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 만듦새도 되게 좋고요. 굉장히 가볍고, 소니의 기술인가 미놀타의 기술인가 깔짜이찌의 기술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니에서는 24mm 중에서는 가장 골드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GM이라고 하죠. 좋은 렌즈입니다. 저는 이렇게 렌즈 후드가 껴져가지고 굉장히 커지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뭐 들어있으니까 씁니다. 예, 굉장히 만듦새도 좋고, 야간에도 뭐 워낙 A7S3가 그 ISO가 좋다, ISO에 따른 그런 노이즈가 없다 보니까 뭐 브이로그용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풍경 사진을 찍어도 좋겠죠.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가지고 다니면 좋겠지만 요즘 같아서는 뭐 어디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이라는 건 2021년 2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 그 스트랩 같은데 이 가방에 달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방에 달아가지고 가방을 어디다 채워 박아놨습니다. 뭐 쓸 일이 없겠죠. 카메라 가방에 일단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쓸 일은 없습니다.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갈까요? 네, 이제 렌즈를 만져봤으니 이제 그 UV 필터를 껴야겠죠. 저는 파주 신세계 아울렛에 샀는데 그 각각 렌즈에 맞는 UV 필터를 소니 정품을 다 주셨습니다. 뭐 주셨다고 하긴 하는데 뭐 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옛날에 캐논 쓸 때는 거의 슈나이저 독일 UV 렌즈를 꼈었는데 뭐 그 UV 렌즈 하나에 뭐 9만 원씩 했는데 이것도 뭐 거의 그 정도 가격이 되더라고요. 네, 되게 비쌉니다. 근데 뭐 일단 그냥 주셨기 때문에 잘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 렌즈를 3개 샀습니다. 24mm 1.4, 55mm 1.8,
85mm 1.8. 85mm는 원래 캐논 쓸 때는 1.4를 썼었는데 그것도 뭐 거의 뭐 200만 원이 넘었고, 소니는 85GM이 있긴 한데 제가 잠깐 달아봤지만 1.8이나 그 1.4나 그렇게 많이 다른 건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보케라든가 어떤 그 망울지는 그 보케에 망울지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일단은 85mm 1.8은 그냥 기본으로 1.8을 사고 1.4는 나중에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샀고요. 일단 이 렌즈들을 각각 그 UV 필터를 다는 장면들은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5mm 1.8입니다. 소니의 이것도 축복이라고 하죠. 네, 85mm 1.8이고요. 그 소니 축복이라는 만큼 가성비가 참 뛰어난 그런 렌즈입니다. 물론 캐논의 85mm 1.2보다는 좀 많이 못하죠. 가격도 솔직히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그 소니에도 85mm L렌즈급의 GM 렌즈가 있긴 합니다. 근데 224만 9천 원이라서 못 사고, 그래서 소니 축복이라는 85mm 1.8을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12월 당시에 세일 기간이라 저는 그래도 60만 원대인데 50만 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몇 번 찍어봤는데 상당히 뭐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고 무게도 가볍고 85mm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짧고 가벼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선회도가 좀 더 강하고 그 단점이 조금 차갑다는 건데 뭐 그거야 뭐 캐논 85mm나 소니 85mm 1.8은 비슷한 가격대가 돼 있어서 뭐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이 소니 렌즈는 약간 깔짜있지의 그런 기술과 미놀타의 기술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나중에 80mm 1.4는 총알을 좀 모아서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입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군요. 85mm 1.8이나 뭐 1.4나 야외에 나가서 모델들의 전신사를 찍으면 뭐 캘렌더 느낌의 정말 완전히 아웃포커싱 된 그런 전신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델 사진을 찍을 때 참 좋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면 뭐 일반인도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가성비가 좋은 85mm 1.8 뭐 소니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좀 더 써보고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UV 렌즈고 UV 렌즈 끼는 거는 좀 빨리 넘기도록 하죠. 뭐 신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55mm f1.8 깔짜있지 렌즈입니다. 나온지도 오래됐고 소니가 카메라를 런칭하고서 자리를 잡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55mm 1.8입니다. 가격도 만만치가 않죠. 정가는 100만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는 한 80만원대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50mm 풀프레임 바디에 50mm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35mm 1.4도 괜찮죠. 근데 역시 그 SLR 카메라는 필름이고 디지털이고 해도 50mm가 스냅샷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그런 인물이나 자연스러운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55mm라 약간 그 5mm가 약간 좀 더 있는 거 빼놓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50mm가 더 소니 더 싼 뭐 20만원대나 30만원대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거는 좀 그 안에 그 초점 맞추는 모터도 좀 문제가 있고 소음이 좀 있고 그래서 안 샀고요. 그 소니도 1.8, 1.4가 있는데 뭐 가격이 좀 얘보단 싸지만 그래도 55mm가 좋다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사볼 만한 가격은 아니지만 한번 사봤습니다. 뭐 좀 찍어봤는데 좀 역시 소니는 캐논에 비해서 약간 그 차가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만듦새는 너무 좋고요. 옛날식으로 이렇게 가죽인지 레자인지 모르지만 그 파우치에 들어있습니다. 깔짜있지 맞고 영롱하죠. 이 폰트도 이 깔짜있지 특유의 1.8 55mm 이쁩니다. 후드도 잘 들어있고요. 포장도 잘 돼있고
이 카메라는 479만원 그냥 애누리 없이 샀고요. 이 렌즈들은 좀 싸게 샀긴 샀는데 인터넷은 조금 더 쌉니다. 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품 등록이 안 된 거나 병행 소입인데 마치 정품처럼 팔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렌즈 사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소니 파주 아울렛 매장에서 정품들을 다 구입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인터넷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좀 제외하고요. 예, 뭐 현찰로 샀긴 샀는데 카드로 해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파주 소니 매장이 좀 친절한 것 같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55mm UV 렌즈 끼는 거는 이것도 역시나 소니의 정품 UV 렌즈죠. 예, 가격 장난이 아니죠. UV 렌즈 끼는 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니 정품 깔짜있지 UV 렌즈들의 케이스들인데요.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버리기는 뭐해서 좀 모아봤습니다. 이거를 좀 어디 놔야 되는데 어쨌든 뭐 쓰지 않기 때문에 UV 렌즈 케이스들은 좀 약간 짐 같은 느낌이죠. 네. 잘 포장을 벗겨가지고 잘 모셔는 놨습니다. 네, UV 렌즈를 그래도 그냥 무료로 매장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죠. 전체 가격이요. A7S3용 전용 CFA 메모리입니다. 소니가 그 특허를 냈기 때문에 삼성에서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엄청나게 크게 받고 있습니다. 160기가가 얼마냐면요, 저는 48만 9천원 주고 샀고요, 인터넷에서 85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소니 본사 홈페이지에는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조그만 메모리를 160기가를 48만 9천원 주고 샀습니다. 네, 정말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샀고요. 이게 전송 속도가 초당 700메가, 전송 속도가 읽기는 초당 800메가, 네, 그렇게 돼 있네요. 4K 10비트를 찍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메모리 카드를 돈 주고 48만 9천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는데 간이 떨렸고요. 그리고 또 뭐 정품을 샀기 때문에 카메라 정품을 사서 뭐 신청을 해가지고 256기가의 메모리를 사진용은 받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뒷부연이나 나중에. 정말 작고요. 근데 160기가가 48만 9천원입니다. 자꾸 돈 얘기하는 건 이 메모리 카드 진가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CFA가 바로 리딩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리더기도 샀고요. 물론 뭐 카메라에 USB-C 포트로 해가지고 연결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하고 리더기를 샀습니다. 리더기를 샀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날라리 같이 좀 가벼울 줄 알았는데 무게감이 있어서 책상에 잘 놓이고요. 일단 무게감이 있어서 15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는 이렇고요. 뭐 어떻게 기능을 설명을 드리기에는 아직 써본 시간이 적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도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5만 9천원 주고 산 SD 리더기 겸용 CFA 리더기입니다. 이 조그만 리더기가 15만 9천원, 15,900원 아니고요, 15만 9천원입니다. USB-C 타입으로 연결이 되고 뭐 리딩은 되게 좀 읽기 속도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떤 차트를 그려가지고 뭐 하는 거는 무의미할 것 같고요. 리더기가 있어서 좀 더 책상이 좀 단정해진 건 있는데 리더기를 이렇게 돈 주고 사야서만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카메라를 연결해가지고 그 리더기로 쓰기에는 좀 번잡스러워서 일단 뭐 구매는 했습니다. 근데 리더기가 15만 9천원, 15,900원 아니고 3만원도 아니고 5만원도 아니고 15만 9천원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그 묵직해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그런 싸구려 리더기와는 좀 틀립니다. 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고서 좀 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리더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CFA 리더기 되고 뭐 SD 카드 되고요. LED가 잘 나와서 눈에 잘 보이고 USB-C 타입으로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더 써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것도 비교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리더기가 CF-A 리더기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근데 소니는 이렇게 이것저것 이런 액세서리들을 팔면서 애플한테 배운 그 액세서리 앵벌이를 지금 배워가지고 좀 시도하고 있죠. 물건도 굉장히 늦게 내놓고 조금씩 내놓고, 네, 소니의 이런 얌생이 같은 모습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네, 소니 그 샷건 마이크입니다. 뭐 로데 마이크를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좀 컴팩트한 게 좋고 무선으로 연결돼야 돼서 이걸 샀고요. 이게 42만 9천원 정도의 정가가 돼 있는데 카메라를 사서 뭐 쿠폰을 받아가지고 압구정 매장에 가서 38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나름 잘 구매한 가격이죠. 예, 써봤는데 그 마이크가 굉장히 잘 되는데 문제는 A7S3의 기본 내장된 마이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좀 놀랐는데 기본된 카메라 잘 달려있는 마이크 괜찮기 때문에 꼭 요걸 써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야외에 나가서 쓰게 되면 뭐 능력을 발휘하겠죠.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그리고 그 마이크의 뭐 방향 지향성이나 무지향성 다 조절할 수가 있고 배터리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슈에 끼워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마이크 성능은 제가 다는 느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서 그 칭찬을 들을 만한 것인지는 좀 많이 사용해 봐야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터리도 필요하지 않고 디지털로 녹음이 되고 그 뭐 잡음도 전혀 없죠. 뭐 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들어오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이 되었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도 바로 조절이 되고, 근데 이게 디지털 아날로그 다 설정할 수 있는데 카메라에 따라서는 아날로그 모드로 해야지만 녹음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 이거 저 윈도우 스토퍼죠. 윈도우 스토퍼도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뭐 마이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타스컴 마스크는 제가 지금 쓰고 있지만 집에서 이렇게 좀 보이스 녹음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향성 무지향성이 되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사진을 간편하게 영상을 찍을 때 그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좀 뭐 38만원대에 사서 나름 선전해서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마이크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추가 배터리죠. 요거는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55mm 찍었고요. A7S3로 찍어봤습니다. 이게 원래 85,000원인데 제가 그 카메라 사면서 받은 쿠폰을 사용해서 76,500원에 압구정 소니 매장에 샀고요. 이제 배터리가 저는 이제 총 2개죠. 예, 근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달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써본 지가 한 15년이 돼가지고 원디 마크2에서 바로 15년 만에 소니 A7S3라는 영상 괴물로 좀 왔죠. 이거 배터리는 뭐 10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그분들은 굉장한 그 분이실 것 같고 저는 뭐 일단 2개도 만족스럽게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봤습니다. 배터리는 일단 뭐 어떻게 빨리 약간 생각보다는 캐논보다는 좀 빨리 단다 뭐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것도 좀 카메라를 좀 장시간 써가 보면서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배터리라 사실 오래 가는 거를 바란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하죠. 예. 초점이 잘 안 맞고 있죠. 아직 카메라를 써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초점이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모르고 지금 찍은 겁니다. 카메라를 산 날 찍어 놓은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들어있는 거고 하나가 이후에 좀 샀죠. 예, 카메라 가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가방이 되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그 잘못 사면은 좀 가방의 그 형체가 유지가 안 되거나 그 물건이 잘 안 들어있으면은 좀 푹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요점에 비추어서 많은 조언을 받았고요. 2020년 최신 모델 중에서 맨프로토 중에서 그래도 좀 크지 않은, 너무 크면은 제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바보같이 보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카메라 가방을 샀고요. 뭐 렌즈가 5개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5개는 안 들어가고 한 4개 정도? 카메라 한 대, 그리고 15인치 그 노트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5인치 노트북도 좀 빡세게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더 이상 크면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가방을 고르냐고 굉장히 고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뭐 저 옆에다가 그 삼각대도 작은 걸 걸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디자인 깔끔하고요. 한 20만 원의 정가로 돼 있는데 한 15만 원 정도 샀고요. 인터넷에 보시면 16만 원대로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디자인 깨끗하고 뭐 써보니까 이렇게 뒤에 맸을 때 무게감도 좀 덜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에다가는 뭐 그 마이크나 뭐 이런 것들 넣고 다니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존하는 가성비와 뭐 디자인 이런 걸 따졌을 때 가장 괜찮다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네, 맨프로토 이 모델의 이름을 아래 적어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깔끔한 디자인이라 샀는데 좀 써보아야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부를 좀 보여드리면요. 그 자크들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다 열게 되면은 아랫부분이 이렇게 입 벌리듯이 열리고요. 그 안에 카메라 한 대와 지금 자세히 보니까 5개의 렌즈가 들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뭐 렌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렌즈면 5개와 그 카메라 본체 한 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제크를 여는데 좀 그렇게 뭐 원활하진 않습니다. 뭐 어떤 카메라 가방이든 그렇겠지만 제가 뭐 굉장히 고가의 가방을 사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원활하게 열리진 않습니다. 고가의 가방은 좀 틀릴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 튼튼하고요. 뭐 윗칸에는 뭐 마이크도 넣을 수가 있고 괜찮습니다. 그 옆에 주머니도 조금씩 있고 하나 둘 있고 그 망사로 된 주머니도 2개가 있고 나름 그 신경 쓴 디자인이 보이며 그 물건을 넣지 않더라도 그 외형을 예쁘게 유지하기 때문에 가방 자체의 디자인도 예쁘고 가방의 어떤 실용성 면에서 그렇게 크지도 않고 무게 중심도 잘 맞아서 많이 채워 넣더라도 그렇게 많이 무거운 거를 좀 못 느끼겠습니다. 좀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무게 중심이 좀 잘 잡힌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카메라, 렌즈, 메모리 리더기, 배터리, 마이크, 카메라, 가방 등을 소개해 드렸고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디테일한 리뷰 준비해 볼게요. 여기까지 긴 영상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